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축구 포지션에 대한 개인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뛰고 싶은 포지션에 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포지션에서 뛰어야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자주 포지션이 변경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포지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게 현실이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경기장에서 남들보다 더 돋보이길 원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보다 돋보일 수밖에 없는 공격 쪽에서 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잘 보이지 않는 수비나 골키퍼는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들이 뛰는 포지션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부모님 아이의 상황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축구 감독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체격, 기술, 스피드, 체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감독은 팀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부분들을 파악한 후 최적의 조합을 찾습니다. 성향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인지에 따라 공격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비수를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하죠. 체격이 크더라도 성향 자체가 수동적이라면 수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를 하기 위해선 능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수비는 상대방 공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을 돌파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에 따라 공격과 수비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돌파하는 것 또한 능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다면 수비를 하는 게 맞겠죠.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 쪽에서 뛴다면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뛰어다니다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드가 빠른지 아닌지에 따라 공격수가 될 수도 수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아이들이 공격이나 사이드 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방 수비들을 돌파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지구력이 좋은 아이들은 미드필더나 사이드 쪽에서 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드필더들은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일단 많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따라 포지션을 정하고 경기에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거기에 감독들이 선호하는 전술이나 축구 철학에 맞게 포지션을 정하기도 하고,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정해진 포지션에서 계속 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포지션에서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부모님의 아이가 경기장에서 돋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포지션은 골에 많은 관여를 하는 공격수들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얼만큼 뛸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가진 능력이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 매일 훈련을 시키는 감독들과 코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불만, 고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원래는 공격수였는데 다른 친구가 새로 들어와서 수비로 바뀌었는데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키도 크고 빠른데 자꾸 수비만 시켜요. 수비를 해줄 만한 아이가 없다고 하면서요. 라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공격수를 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만 한다거나 새로 들어온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변경한 경우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모님들은 아마도 우리 아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태국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소속팀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이었고, 특히 수비진이 불안정한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포지션은 미드필더였는데, 경기 당일날 감독님이 왼쪽 윙백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걸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뛴다고 했어요. 그전까지 축구하면서 왼쪽 윙백으로는 뛰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자신도 있었지만 저는 어느 자리건 뛰는 게 중요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수비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심지어는 선제골까지 넣었었죠. 그 후로 저는 경기 전 감독님과 미팅을 통해 팀 전술에까지 관여를 했고 매 경기 팀이 필요한 포지션에서 뛰었습니다. 그만큼 팀에서 저를 인정한 것이었고 저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저의 포지션만 고집했다면 그 정도의 인정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 필요한 선수는 돋보이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필요로 할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서 뛰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그만큼 인정받고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본인이 할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선수는 어느 팀에서라도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기술도 좋다면 진학을 하는데도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격이냐 수비냐의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거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돋보이는 것보다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하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들 또한 있습니다. 돋보이고 싶은 건 부모님이지 아이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경기장에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이고 팀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포지션 변경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계시죠. 이 또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에서 뛰어봤습니다. 누군가 저의 선수 시절 포지션을 물어본다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안 해본 포지션이 없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포지션에서 뛸 때마다 축구가 새롭게 보이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원톱으로 뛸 때는 보이지 않던 패스 길이 미드필더를 하면서 보이기 시작했고 미드필더를 하다가 윙백에 섰을 때는 시야가 넓어져서 축구가 훨씬 쉬워졌고 센터백을 하면서 윙백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고 최고의 스승은 경험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고 하잖아요. 축구도 똑같아요. 축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냐에 따라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프로팀에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뛰는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이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에이징 커브가 왔음에도 경기를 뛰는 이유는 대부분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수많은 경기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선수의 가치가 입증이 됩니다. 프로에 갓 데뷔해서 뛰는 어린 선수들이 베테랑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이죠. 이처럼 축구를 잘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러 포지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축구를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포지션이 변경된다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감독들이 선수들의 포지션을 변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주기 위함일 수도 있고, 팀으로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그럴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전략 전술에 따라 대응을 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본인이 선택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냥 배운다는 자세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축구는 어디서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경기를 뛰는 게 중요하고 어렸을 때는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어디서라도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팀에 필요하고 헌신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아이를 그런 선수로 키우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길이고 축구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올바르고 주도적인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